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이 세상에 당신만이 할 수 있어요. 한서연이 초라한 모습으로 옛 연인 김민준의 사무실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8년 전 자신을 버린 대가로 남자는 가장 잔인한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좋아. 도와주지. 하지만 그냥은 안 돼. 내 비서가 되어 1년간 24시간 감시를 받으면 냉혹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철저히 파괴했다고 믿었던 그녀가 실은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운명적 희생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복수가 해소되던 순간 묻혔던 집안의 비극적인 비밀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민준이 서울의 고층 빌딩에 있는 프라이빗 오피스에서 수백억 규모의 투자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경비원과 한 여인이 옥신각신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민준은 짜증스럽게 고개를 들었고 여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유리벽을 넘어 사무실 안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경비원이 여인을 막으려 하자 여인이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절규했습니다. 김민준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민준이 비서실 문을 열고 경비원을 향해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경비원이 물러나자 문 앞에 서 있던 여인이 흐트러진 옷차림과 퉁퉁 부은 얼굴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김민준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이 8년 전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을 떠났던 한서연임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한서연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을 삼키며 가방에서 구겨진 진단서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서연이 진단서를 두 손으로 내밀며 김민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에게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김민준이 눈을 가늘게 뜨고 차가운 눈빛으로 한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김민준이 한서연의 말을 끊으며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네가 왜 나한테 왔는지 모르겠어. 내 딸이 아프다는 거 나랑 무슨 상관이지? 김민준은 복잡하게 요동치는 심장을 억누르면서도 비참함에 떨고 있는 한서연의 모습을 오랫동안 응시하는 잔혹한 복수심을 느꼈습니다. 한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고 진단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이니가 심장이 많이 안 좋아.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대. 한서연이 흐느끼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는 수술비의 반도 안 돼. 이 돈은 오직 너만이 줄 수 있어. 김민준이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턱을 괴었습니다. 나한테 매달려서 구걸하는 기분이 어때? 네가 8년 전에 나를 버리고 떠날 때 나도 딱 이 기분이었어. 김민준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한서연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좋아. 어떤 벌을 줘도 달게 받을게. 한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제발 아이니만 살려줘. 이 세상에 나한테 남은 건 아이니밖에 없어. 김민준이 잠시 침묵하다가 서류를 집어들고 펜으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좋아. 도와주지. 하지만 그냥은 안 돼. 김민준이 한서연이 내민 진단서 위에 자신이 방금 적은 쪽지를 올려놓았습니다. 한서연이 손을 뻗어 쪽지를 받아들었고 쪽지에는 1년 한정 비서 계약 및 24시간 감시라는 단어가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서연은 쪽지를 읽고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준이 한서연을 보며 잔인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옆에서 1년 동안 내 비서로 일해. 너의 모든 시간을 나한테 바쳐. 그때 내 딸의 수술비를 전액 지원해주지.
한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음을 알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모든 조건을 다 따를게. 계약서 보내줘. 김민주는 한서연의 처참한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한서연은 절박한 희망을 안고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김민주는 한서연이 떠난 뒤에도 오랫동안 복잡하게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주는 변호사를 통해 서연에게 상세한 계약서를 전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한서연은 김민준의 회사의 계약직 비서로 출근했고 김민준은 직원들 앞에서 그녀를 차가운 표정으로 소개했습니다. 김민준이 한서연에게 계약서상의 의무 외에는 어떤 사적인 감정도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한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모든 지시를 따랐고 김민주는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를 집요하게 감시하며 복수심을 이어갔습니다. 김민주는 곧바로 한서연과 아인의 병원 기록을 요구했고 아인의 나이와 희귀병 진단 시점을 분석하며 8년 전의 의혹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살피던 김민주는 아인이 자신이 한서연과 헤어지기 직전 임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인의 입원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 김민주는 한서연에게 8년 전 자신을 떠난 진짜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한서연은 고개를 돌린 채 눈물을 글썽였고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알 수 없는 대답만을 남긴 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김민주는 한서연의 침묵에 분노하며 아인을 병실에서 낯선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신의 감정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김민주는 결국 개인 비서에게 아인의 머리카락 샘플을 극비리에 채취하도록 지시했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초조함과 기대감이 뒤섞인 불안정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김민준의 손에 놓인 유전자 검사 결과지는 아인과의 친자 불일치라는 충격적인 결론을 담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서류를 찢어버릴 듯 쥐었고 8년의 미련과 서연을 향한 연민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뼈아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김민준이 한서연을 회의실로 불러내 싸늘한 표정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김민준이 굳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서연은 검사 결과를 확인했지만 표정에 동요 없이 담담한 얼굴로 김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한서연이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 얼굴에서 내 모습을 착각했던 거지. 이제 계약서상의 의무 외에는 어떤 감정도 허락하지 마. 김민준이 냉혹하게 경고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편 김민준의 라이벌 회사 대표 박태영은 민준이 거액을 들여 한서연을 비서로 고용했다는 소문을 듣고 의혹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영은 한서연이 민준의 전 연인이라는 정보를 입수했고 이를 민준의 경영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 은밀하게 사람을 보내 한서연의 뒤를 쫓았습니다. 며칠 뒤 박태영은 한서연에게 몰래 접근하여 그녀의 과거와 현재의 계약 내용을 언급하며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김민준의 투자 정보를 나에게 넘기면 내 딸의 치료비를 내가 대신 지원해주지. 박태영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한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박태영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김민주는 한서연이 박태영의 접근을 보고하지 않은 것을 수상하게 여겨 사적인 만남은 계약 위반이라며 지원 철회를 경고했고 한서연은 더욱 침묵하며 민준의 감시를 견뎠습니다. 김민주는 복수심에 흔들리면서도 아인의 수술을 위한 의료진을 섭외하는 데 집중했고 아인의 생존이
오직 한서연의 헌신적인 간병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민주는 아인의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한서연을 향한 복수심과 의욕을 끝내 놓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아인의 수술 일정이 잡힌 직후였습니다. 김민준이 급작스러운 호흡 곤란으로 쓰러진 아인의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정윤아 주치의의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민준은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여 곧바로 병원 원장실로 향했고 그곳에는 정윤아 주치의와 함께 최인호 비서실장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최인호 비서실장은 김민준을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고 이 모든 상황 앞에서 더 이상 비밀을 지킬 수 없다는 듯 몸을 떨었습니다. 정윤아 주치의가 김민준에게 긴급수술 동의서와 함께 아인의 상태가 위독함을 설명했습니다. 최인호 비서실장이 주머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김민준에게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도련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아셔야 합니다. 최인호 비서실장이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이 굳은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뜯었고 그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비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김민준의 회사가 대규모 부도 위기에 처했을 당시 김민준의 아버지가 한서연에게 이별을 강요했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을 떠나지 않으면 너희 가족까지 파멸시킨다라는 협박과 함께 거액을 건네며 한서연에게 희생을 요구했던 과거의 비극이었습니다. 김민준은 아버지의 메모를 읽고 자신이 8년간 한서연에게 품어왔던 증오와 복수심이 모두 부조리한 오해와 그녀의 희생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김민준이 큰 충격과 함께 과거의 자신과 아버지에 대한 깊은 죄책감으로 온몸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최인호 비서실장이 눈물을 닦으며 서연 아가씨는 도련님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자의 길을 택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김민주는 절규하듯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고 자신이 한서연에게 했던 잔인한 행동들이 필름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정윤아 주치의가 김민준의 복잡한 심리를 이해하면서도 아인의 긴급수술 문제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긴급수술을 바로 진행할 경우 성공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 정윤아 주치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인의 복잡한 심장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술할 수 있는 세계적인 권위자를 찾아야 합니다. 정윤아 주치의는 김민준에게 마지막 희망을 제시했지만 이는 절망 속에서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요청이었습니다. 한편 김민준의 라이벌 박태영은 민준이 아버지의 과거사로 심리적 충격에 빠진 틈을 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박태영은 김민준에게 중요한 프로젝트 무산을 협박하는 메일을 보냈고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공격적인 인수합병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은 곧바로 한서연이 있는 병실로 달려갔지만 한서연은 이미 아인의 생명이 걸린 급박한 상황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어 민준의 죄책감을 받아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김민준이 한서연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행동과 지난날의 오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지만 한서연은 눈물만 흘릴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은 심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도 아인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며칠 밤낮을 새워가며 전 세계 의료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렸지만 병실에서 잠든 아인의 작은 손을 잡고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김민준과 한서연은 과거의 오해를 넘어선 운명 공동체가 되어 아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절박한 싸움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밤낮 없이 의료 컨퍼런스 명단을 검토하던 김민준은
마지막 희망처럼 빛나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아인의 병에 대한 세계적인 권위자인 닥터 K의 본명이 강태수이며 그가 5년 전 김민준의 벤처 사업에 투자했던 오랜 사업 파트너였음을 극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김민준은 운명적인 인연에 희망을 품고 즉시 강태수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강태수가 모든 수술에서 은퇴하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 봉사 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좌절될 위기에 놓이자 김민준은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한 무력감을 느끼며 벽에 기대섰습니다. 한서연은 김민준이 강태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묵묵히 그의 곁을 지켰고 과거의 오해를 풀 기회를 놓쳤던 자신의 잘못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김민준은 곧바로 강태수의 봉사단이 속한 국제비정부 기구에 연락하여 어렵사리 강태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며칠 뒤 강태수로부터 일주일 내로 한국에 도착하겠다는 회신이 도착했고 김민준과 한서연은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이 다시 피어오르는 극적인 희망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준은 강태수의 도착을 기다리는 동안 아인에게 자신이 어릴 때 가장 아꼈던 낡은 우주선 모형을 선물하며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우주선은 지구에서 가장 용감한 아이만 탈 수 있는 거야. 김민준이 조용히 말했고 아이는 작은 손으로 우주선 모형을 꼭 쥔 채 해맑게 웃으며 민준을 향한 신뢰를 표현했습니다. 한서연은 아인이 민준을 나의 히어로 왕자님이라고 부르며 따르는 모습과 민준이 아인을 향해 보이는 조심스러운 따뜻함 속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편 라이벌 박태영은 김민준의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시도했지만 최인호 비서실장이 노련한 방어 작전으로 시간을 벌며 김민준의 자산을 지켜냈습니다. 강태수가 한국에 도착한 날 김민준은 그를 공항에서 맞이하며 깊은 감사를 표했고 강태수는 김민준에게서 냉혹한 투자가가 아닌 한 아이의 아버지의 간절함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강태수는 도착하자마자 아인의 상태를 진단하며 정윤아 주치의와 함께 긴급수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과 한서연은 아인의 병실 앞에서 초조하고 간절한 밤을 함께 보냈고 그들의 관계는 과거의 연인을 넘어 피보다 진한 운명 공동체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김민준은 복수심이 희생과 구원으로 바뀌는 기적을 느끼며 아인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김민준은 한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고 한서연은 그 따뜻한 온기에 힘을 얻었습니다. 강태수의 지휘 아래 아인의 긴급 심장 수술은 마침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강태수가 지친 모습으로 나와 고비를 넘겼습니다라고 말했고 김민준과 한서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아이는 기적처럼 빠르게 회복했고 김민준은 아인이 새로 사준 토끼 인형을 품에 안고 잠든 모습을 보며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김민준은 아인의 병실 옥상에서 한서연과 처음으로 마주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와서 복수심 따위는 아무 의미도 없어. 당신을 용서해. 지난 8년의 모든 오해와 상처도. 김민준이 한서연에게 진심을 담아 말하며 과거의 모든 앙금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서연은 김민준의 용서 앞에서 8년간 홀로 견뎌왔던 고통을 눈물과 함께 털어놓았고 민준의 헌신적인 구원이 자신을 비로소 과거의 비극에서 해방시켰음을 깨달았습니다. 아인이 태어나여 김민준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생활을 시작하게 되자 차갑던 집은 아인의 웃음소리와
한서연의 따뜻한 손길로 생기가 넘치는 가족의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며칠 뒤 김민주는 한서연에게 냉정하게 만들었던 비서 계약서를 찢어버리며 진심을 담아 청혼했습니다. 더 이상 비서가 아니라 내 옆에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 되어줘. 한서연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청혼을 받아들였고 두 사람은 마침내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준과 한서연은 아인이 좋아하는 햇살 좋은 공원에서 소박한 피크닉을 즐겼습니다. 아인이 엄마와 아빠의 손을 동시에 잡고 뛰노는 모습을 보며 김민주는 이 평범한 일상이 가장 빛나는 순간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행복한 순간, 김민주는 복수를 위해 살았던 과거를 완전히 잊었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한편 박태영은 김민준이 사업의 위험을 감수하고도 아인의 생명을 구한 영웅적인 스토리가 언론에 퍼지자 더 이상 공격할 명분을 잃고 모든 인수합병 시도를 중단했습니다. 김민주는 아인과 한서연을 통해 인간적인 성숙을 이루었고 그의 사업적 통찰력은 오직 사랑과 희생이라는 새로운 가치 아래 더욱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과 한서연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고통 끝에 얻은 결실에 감사했습니다. 아인의 퇴원 후 첫 주말, 김민준의 집 거실에서 세 가족이 단란하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서연이 갑자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이마를 감싸주더니 코피를 쏟으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김민주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경악하며 쓰러진 한서연을 품에 안았고 당장 119를 부르라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한서연이 8년 전 김민준을 떠난 직후부터 희귀한 뇌종양을 앓고 있었으며 아인의 간병으로 인해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충격적인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한서연은 자신의 병이 김민준과 아인에게 짐이 될 것을 염려하여 모든 병원 기록을 숨겨왔음이 밝혀져 김민준에게 두 번째 절망을 안겼습니다. 한서연은 김민준에게 아인이만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채 김민준과 아인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가 잠적하려 했습니다. 김민주는 한서연이 남긴 짧은 쪽지를 발견하고 격노하며 그녀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잃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 몸을 떨었습니다. 김민주는 정윤아 주치의에게 한서연의 상태를 설명하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치료 방법을 찾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김민주는 한서연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 세계의 뇌종양 전문 병원에 연락을 취했고 자신의 모든 투자 자금을 현금화하면서 회사의 주가가 폭락하는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때 라이벌 박태영은 민준이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틈을 타 민준이 서연의 치료를 위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매각하려 했다는 거짓 소문을 언론에 퍼뜨려 민준의 사회적 명성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정윤아 주치의는 한서연의 종양이 매우 희귀한 유형이어서 강태수 박사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을 김민준에게 전달했습니다. 김민준은 자신의 모든 사업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강태수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민주는 잠시 정신을 차린 한서연에게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차례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강한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김민주는 아인을 최인호 비서실장에게 맡기고 공항으로 향했고 한서연은 민준의 헌신에 눈물을 흘리며 삶의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최인호 비서실장은 박태영의 공격으로부터 민준의 회사를 방어하는 동시에
민준 어머니의 유산과 관련된 비밀을 사용하여 민준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길을 주저없이 선택했습니다. 김민준이 모든 사업상의 위험을 감수하고 아프리카 오지로 날아가 강태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김민준은 강태수에게 한서연의 절박한 상황과 희귀한 병명을 설명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의 지혜와 협력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강태수는 김민준의 눈빛에서 냉혹한 투자가가 아닌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한국으로 돌아가 한서연의 치료를 돕기 위해 모든 의료 인맥을 동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강태수와 정윤아 주치의는 한서연의 종양에 대한 집중 분석을 시작했고 부작용이 적은 최신 표적 항암 치료를 시도하는 혁신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주는 박태영이 퍼뜨린 거짓 소문에 맞서 모든 투자 자금을 서연의 치료와 연구개발에 투입한다는 진정성 있는 행보를 언론에 공개하며 여론을 긍정적으로 반전시켰습니다. 한편 최인호 비서실장이 박태영에게 김민준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남긴 비밀 자금과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며 민준의 재산은 안전하며 박태영의 공격은 무의미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태영은 공격을 멈추었고 김민준은 회사와 서연의 치료 모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서연에게 투여된 최신 표적 항암제는 기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고 종양의 크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면서 의료진들에게 희망적인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김민준은 서연의 병실을 찾아가 당신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내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며 아인과 함께 미래를 만들 강력한 살아야 할 이유를 한서연에게 선물했습니다. 한서연은 민준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삶의 의지를 다잡았고 건강을 회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강태수와 정윤아 주치의는 한서연의 치료 성공 사례를 국제의료학회에 발표하며 김민준의 헌신을 조명했고 김민준의 위기는 의료혁신재단의 설립자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반전되었습니다. 한서연은 기적적으로 병세가 호전되어 일반 병실로 돌아왔고 김민준과 한서연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8년 동안의 고통과 희생이 마침내 해소되는 깊은 사랑과 안도감을 확인했습니다. 김민준은 아인을 데리고 매일 병원을 찾아 서연에게 그림일기를 보여주었고 아이는 엄마, 이제 아빠랑 셋이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말해 한서연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모든 고통과 희생이 현재의 완전한 행복을 위한 운명적인 서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한서연은 오랜 치료 끝에 완전히 완치되었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김민준은 그녀의 손에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김민준은 곧바로 한서연과의 혼인신고를 통해 공식적인 부부가 되었으며 아인을 합법적인 입양 절차를 거쳐 자신의 딸로 등록하며 완전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김민준은 자신의 투자회사를 희귀병 치료 및 연구 전문 재단으로 전환하여 자신의 모든 사업적 역량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라이벌이었던 박태영은 김민준의 숭고한 행보에 감명을 받아 인수합병 시도를 철회하고 민준의 재단에 막대한 기부금을 쾌척하며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돌아섰습니다. 김민준과 한서연, 아이는 서울을 떠나 제주도에 한적하고 햇살 좋은 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고 새 식구는 평범하지만 감사한 일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최인호 비서실장은 과거의 오해와 비밀을 모두 해결하고 민준을 진정한 리더로 성장시킨 자신의 역할에 만족하며 명예롭게 은퇴했습니다.
그는 종종 제주도 집으로 찾아와 세 가족의 행복을 지켜보며 깊은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5년 후 건강하고 활달하게 자란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민준과 서연은 행복하게 웃는 아이네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이네 입학식 날 김민준은 한서연에게 새로운 커플 반지를 선물하며 지난 8년의 고통이 현재의 행복을 위한 운명적인 서사였음을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에필로그 장면에서 아이는 자신의 방에서 어릴 적 병을 이겨낸 과정과 엄마 아빠의 사랑이 담긴 그림일기를 꺼내보았습니다. 아이는 그 그림일기를 보며 자신을 키워준 김민준과 한서연에게 진심을 담은 감사 편지를 낭독했고 세 가족은 따뜻한 햇살 아래 함께 사진을 찍으며 이야기는 감동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8년 만의 재회나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품었던 지독한 증오가 어떻게 한 여인의 처절한 희생과 딸의 생명이라는 운명 앞에서 사랑과 구원으로 변해갔는지에 대한 기록이었죠. 김민주는 복수를 위해 움직였지만 그 과정에서 오해로 인해 한서연에게 가했던 모멸적인 행동들을 후회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아버님의 협박을 감수했다는 진실, 그리고 그녀마저 시한부 위기에 처했을 때 민주는 비로소 진정한 희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딸 아이니, 그리고 8년 전 자신을 떠났던 연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업적 성공까지 내려놓은 민준의 헌신. 결국 이 모든 비극과 고통은 세 사람이 운명적인 가족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거대한 서사였던 셈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만들었고 오해는 용서가 되었으며 고통은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가족이 앞으로 제주도의 햇살 아래에서 평범하고 감사한 나날들을 영원히 누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